올해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2030 세대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은 저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요금 담합에 따른 배상금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쿠폰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규제가 강화됩니다. 쿠웨이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돼 미국 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새로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20대 총선은 2030 세대의 투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20대의 투표가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내 재외선거 투표율도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도가 높았고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투표율을 최종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재외투표에 참여한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50.7%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30대 후반은 49.6%, 20대 후반이 38.9%, 20대 초반 27.4% 등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대부분 20%대에 그쳤습니다. 60대는 29%, 80대 이상은 26.5%에 불과했고 70대만이 35.8%를 기록했습니다. 40, 50대 중년층의 경우 40대는 37.1%, 50대는 25.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한 만 19세의 투표율은 22.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52.7%와 50.5%로 19대 총선과 비교해 7.1%에서 11.9%포인트 상승한 반면 5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 62.4%보다 1.6%포인트 감소한 60.8%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려는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요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수표와 쿠폰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폰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요금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의 피해 보상이 결정 3년여 만에 배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상을 맡은 기업은 지난 27일부터 체크와 쿠폰으로 구성된 배상금을 피해자 가정에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항공사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입니다. 미주지역 청구인은 총 8만 5천여 명입니다. 이번 배상금의 총액은 8,600만 달러. 이 중 소송 변호인단이 2,150만 달러를 가져가 실제 배상금 규모는 6,450만 달러입니다. 배상금은 체크와 쿠폰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체크는 바로 은행에 디파짓하면 되지만 쿠폰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쿠폰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배상 청구를 신청했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화해관리 기업 웹사이트 코리안에어 패신저 케이시스.com에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에서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규제가 강화됩니다. 라이선스 박탈 조건도 더 구체화되고 정부의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라이선스 박탈 조건을 구체화하고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단속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 내에서 징벌을 이유로 어린이를 때리다 적발되면 주정부는 해당 센터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 센터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라이선스가 박탈됩니다. 이 외에도 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와 직원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나 센터 건물에 비상구가 막혀 있어도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단속 규정은 주정부의 라이선스 박탈 조건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벌금 부과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또 라이선스가 발급된 센터들에 대한 6년 동안의 조사 기록과 규정 위반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수기 렌털업계 1위인 코웨이의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코웨이는 지난해 7월 소비자 신고 접수를 통해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중금속,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약 1년 동안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면서 코웨이 미주법인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코웨이 미주법인 관계자는 니켈 검출은 얼음 정수기 중에서도 일부 제품에서만 발생된 것으로 일반 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입돼 판매나 렌털되고 있는 얼음 정수기는 이와는 다른 모델로 문제의 결함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웨이 미주법인 측에 따르면 현재 미주법인이 수입해 판매했거나 판매 중인 얼음 정수기는 모델명 CHPI-08BL과 CHPI-280L 등 두 종류로 한국 명칭은 얼음 냉온 정수기입니다. 미주법인 측은 이 제품들이 한국에서 문제가 된 제품과는 달리 역삼 투합, 멤브레인 방식의 필터를 도입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새로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되고 이민서비스국 각 지부의 업무 스케줄 예약과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27일 이용자 친화 인터페이스로 새롭게 개선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인포패스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기존 영어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국어와 중국어 등 20여 개 언어로 번역하고 이민자들을 위한 편의를 더했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 각 지부에서 다양한 관련 업무 스케줄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예약뿐만 아니라 변경,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우편 번호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지부 사무실이 어디인지 안내하고 국외에서도 인근 이민서비스국 지부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측은 인포패스 시스템은 이민 서류 처리에 있어 기능적 시스템적인 문제 상담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포패스가 아니라 가까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포패스에서는 또 이민자들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등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5일 공개한 2016년 상반기 국적이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 젊은이는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통계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 이탈자 수를 보면 2013년 79명, 2014년 111명, 2015년 123명 등으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미리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탈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됩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시가 여성 소기업주들을 위한 원스톱 포털 사이트 WeNYC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워크숍과 비즈니스 교육 과정 등이 제공됩니다. 뉴욕시가 여성 소기업주들을 위한 원스톱 포털 사이트 WeNYC를 개설하고 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저소득 여성 이민자 소기업주 크레딧 향상 지원을 위해 창설됐던 위 마스터 머니 크레딧 프로그램 등을 포털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참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 소기업주를 대상으로 재정 신용관리와 리더십 워크숍과 비즈니스 교육과정, 1:1 상담 등이 제공되고 여성 소기업주들 간의 네트워킹,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이벤트, 기업 관련 디지털 포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과정 등이 제공됩니다. 이번 달에도 소수의 여성 운영 비즈니스 증명서류 워크숍과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10가지 스텝 등 다양한 무료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 NYC의 소식을 받아보기 원하면 뉴스레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등에서 샵위 NYC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 승차권을 스마트폰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일반 버스와 전철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소속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앱 MTA ETX를 공개했습니다. 승객들은 MTA ETX를 통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탑승 일정과 노선을 선택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구입 결제는 MTA ETX에 등록할 때 입력한 크레딧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MTA ETX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2018년부터 일반 버스와 전철에서도 메트로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일원 공항의 무선 인터넷 사용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과 서비스 모든 측면에서 전국 최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얼라이언스는 전국 15개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 뉴아공항에서 와이파이 1시간 사용료는 $4 95센트, 24시간 이용은 $7 95센트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무료 이용 제한 시간은 접속 후 단 30분으로 와이파이 서비스와 이용비 모든 측면에서 뉴욕 일원 공항이 전국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과 더불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마이애미 데이드 국제공항도 와이파이 비용이 상당히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와이파이 24시간 이용비가 $6 95센트, 마이애미 공항은 접속 후 첫 30분은 $4 95센트, 이후에는 $7 95센트를 지불하고 24시간 이용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제한됐습니다. 반면 조지아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무제한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남가주 지역 모든 카운티에서 지카 바이러스 보균자가 보고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오늘 사우스웨스트 지역에 거주하는 50살의 중년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도미니칸 공화국에 여행을 다녀왔으며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모두 68명으로 LA에서만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LA 카운티에서 대규모 자전거 쉐어링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교통국은 1000대의 자전거를 렌트 형식으로 빌려 타는 자전거 쉐어링 파일럿 프로그램을 목요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의 자전거 쉐어링 프로그램은 뉴욕과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3년 가까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LA는 이들 대도시의 시스템을 롤 모델로 삼고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일대에서 시작하는 쉐어링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모두 65개의 자전거 스테이션이 설치됐으며 월 사용료는 $20입니다. 또 연간 패스는 $4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국은 LA 지역 저소득층들에게 자전거 쉐어링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에 대한 추가 할인도 논의 중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일본의 한 프로야구 경기장에 귀신이 나타나 시구를 하는 공포의 시구가 펼쳐졌습니다. 태국의 한 가정집 변기에는 1m의 독사가 출몰했는데요. 화제의 소식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경기 시작 전 치어리더들이 흥을 돋우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어느 틈엔가 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글러브를 끼고 마운드에 들어섭니다. これは映画リングシリーズのもしかすると貞子さんでしょうか. 뒤를 이어 온몸에 피치를 한 영화 주원의 귀신 카야코와 아들 토시오까지 등장합니다. これからですねピッチャー貞子そしてバッターのカヤコの世にも恐ろしい世紀の野球対決が行われると. 팔을 흐느적거리며 몸을 풀던 사다코가 공을 던지자 카야코가 바로 쳐냅니다. 하지만 카야코는 달릴 힘이 없어 풀썩 주저앉고 아들 토시오가 대신 일루 베이스까지 달립니다. 공포의 시구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홍보를 위한 이벤트였는데 덕분에 팬들은 물론 선수들까지 경기 전 간담 서늘한 깜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가정집 변기 안에 뱀 한 마리가 머리를 쏙 내밀고 있습니다. 놀란 집주인의 다급한 신고에 구조대가 출동했고 생포에 성공했습니다. คือมาไม้หายครับแต่รอบนี้เห็นเป็นตัวเลยครับตอน2 รอบผมก็เห็นเป็นตัวแต่ว่าตอนเรียกมาเนี่ยมันก็หายไป 잡고 보니 뱀은 길이 1m의 독사인 코브라. 이 집 주인은 운이 좋았지만 변기로 들어온 뱀에게 물린 남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은 변기에 앉자마자 비단뱀에게 물려 30분이나 뱀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뱀에 물린 상처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구조대는 변기를 해체해 3m짜리 거대한 비단뱀을 잡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요즘 같은 우기엔 뱀들이 젖은 땅을 피해 도심의 주택가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웃지 못할 황당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서로 털을 핥아주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고양이들. 이제 사람도 자신의 애완고양이를 혀로 핥아줄 수 있습니다. 돌기가 난 고양이의 혓바닥을 본따 만든 실리콘 빗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빗을 입에 물고 고양이를 핥아주면 기분이 좋아진 고양이는 어느새 잠이 듭니다. I think it allows you to get closer to your cat. It allows you the ability to behave more like your cat. 고양이를 키우는 미국의 한 부부가 발명해 제품 생산을 위한 기금을 모았는데 애묘가들의 성원으로 목표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여 곧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엘리베이터 사고 예방 캠페인 Stay Safe, Stay Put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안에 갇혔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작동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911로 신고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것, 엘리베이터 중간 뒷부분으로 몸을 피해 서 있을 것,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지 말 것 등 대처법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렌초 센타페 지역 한 저택에서 칼부림으로 한인 여성 1명과 조카 1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한인 여성 56세 신인원 씨와 15세 해나 아리아로 밝혀졌고 자살한 용의자는 52세 사예 아민이로 밝혀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가 남동생 사망 후 충격을 받아 망상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면허 마사지사 53세 김모 씨가 여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커네티컷 쉘턴의 코코스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난달 6일 38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입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36세 여성에게 성적인 대화를 해가며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2017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사업은 해외 한국학 진흥과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예술 행사, 해외 정책연구 지원과 출판사업 등입니다. 해외 한국학 진행의 경우 교수직 설치, 현지 교환 고용, 객관교수 파견, 외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지원이며 방안 연구 및 한국어 펠로우십도 지원합니다. 8월 31일까지 재단의 지원사업 신청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저지 한인회와 뉴욕 한인회가 관할권 문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때만 되면 뉴저지 지역 투표소 설치 문제를 비롯해서 관할권 침범에 대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도 우리의 관할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뉴저지 한인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토권 다툼처럼 보여지는데요. 초창기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고 단체들도 대부분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뉴욕 한인회를 대표성 있는 단체로 인정을 해왔지만은 이젠 뉴저지도 뉴욕에 버금가는 한인 동포 인구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뉴저지 한인회도 뉴욕 한인회 이상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뉴욕 한인회가 아직까지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 한인회의 의상과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한인회 측은 뉴욕 한인회 정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뉴저지를 관할권이니 뭐니 하는데 구시대적 발상으로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뉴욕 한인회 생각은 다릅니다. 그동안 뉴저지는 뉴욕 한인회 관할권이었고 앞으로도 관할권이다. 또한 이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이유도 없다. 한마디로 뉴저지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한인회 입장은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화가 나는데 참는 데까지 참겠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단체 간의 기싸움이 왠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한인 동포들은 혹시나 한판 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툭하면은 싸움질하는 단체들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단체 간에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단체들의 위상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내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뉴욕 한인회는 역사적으로 보나 의상으로 보나 명실공히 뉴욕을 비롯해서 동부지역 최고의 단체로서 존재감을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상을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야 나중이라고 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싸움의 앙금은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제31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당시에 선거 투표함을 뉴저지에 설치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태의 불씨를 보면은 그간 양측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 그리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씨가 오늘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권력의 단체나 이권을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포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입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사태는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포들이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습도가 높겠고 오후 늦게부터는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